에덴 동산의 공룡. 오늘도 나는 공룡에 관한 영화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온통 공룡 생각뿐이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여기가 어딜까? 나는 꿈속에서 안내자를 따라 낯선 세계에 와 있었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 장면이었다. 하얀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안내자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다. 안내자 옆에 온유한 공룡 박사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온화한 표정을 보자 나는 이내 긴장이 풀렸다. 공룡 박사는 오른손으로 한 유리 건물을 가리켰다. 상당히 큰 규모의 웅장한 건물 정면에는 공룡 박물관이란 글씨가 눈에 띄었다. 나는 호기심으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는 내 마음을 읽은 듯 공룡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공룡은 둘째 하늘인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동물이죠.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되어 지구의 동물들과는 성분이 다르죠. 쫓겨나기 전 공룡은 항상 아담 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죠. 공룡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애완동물이라고요? 내 질문에 공룡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원래 공룡은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지구로 쫓겨난 뒤 흉측하게 변형되었다고 했다. 다양한 종류의 공룡은 대부분 보통 동물보다 컸다는 것이다. 공룡은 아담과 대화가 통했으며 성질이 유순하고 단순하여 아담 말을 잘 따랐지만 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만큼 지혜롭지는 못했죠. 공룡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숫자도 늘어났다. 셋째 하늘에 속한 영물로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룹과는 달리 공룡은 둘째 하늘 2차원에 속한 존재로 아담에게는 애완동물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인 공룡은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에 특별히 창조하신 동물이었다. 공룡은 지구의 동물보다 머리가 훨씬 좋고 아담과 교감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아담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 했으며 아담과 늘 동행하는 그룹을 부러워했다.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원래 악한 성분은 없었으나 공룡은 부러움이 계속 쌓여 시기 질투라는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공룡은 그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주고 말았어요. 악한 영들은 항상 에덴 동산을 넘보며 아담을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사단은 공룡이 그룹을 심히 부러워하는 것을 감지했다. 사단은 부러움이 시기 질투와 같은 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수위에까지 이른 공룡을 겨냥해 비질리의 전파를 계속 보냈다. 마침내 공룡은 그 비질리의 전파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얀 옷을 입은 안내자가 공룡 박물관 로비에 있는 직사각형 모니터를 가리켰다. 나는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그룹에 관한 내용들을 또박또박 읽을 수 있었다. 그룹들은 그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룹들은 아담을 호위하며 에덴 동산을 경계하는 역할을 했다. 에덴 동산의 동편은 어둠의 영역과 맞닿아 있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늘 에덴 동산 사람들을 미혹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에덴 동산에 보내 아담을 돕도록 하신 것이다. 아담 혼자 그 넓은 곳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끝도 없이 넓은 곳을요. 내가 공룡 박사에게 말을 건네자 모니터 화면이 잠시 멈추었다. 그는 그룹과 공룡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계속했다. 수많은 그룹들이 아담과 에덴 동산을 지켰다. 그룹들 중 일부는 아담을 항상 호위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지구를 다스리는 최고머리였다. 이러한 아담의 직위와 권세에 맞게 호위하는 그룹들이 붙여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호위하는 그룹들을 붙여주셨던 것이다.
아담이 지구를 오고 갈 때에도 그룹들이 동행하며 아담을 호위했다.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그룹의 모양을 닮은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룡이었다. 지구에 창조된 동식물은 모두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 그런데 공룡은 오직 에덴 동산에만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의 흙과 물을 원료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설계도대로 창조가 되었다. 공룡을 만드신 원료는 지구가 아닌 에덴 동산의 흙입니다. 아담은 지구의 흙으로 짐승, 새, 고기도 지구의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공룡만은 특별하죠. 공룡만은 지구가 아닌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나는 공룡 박사의 해설에 귀를 기울였다. 에덴 동산은 영과 육의 중간 차원이며 지구처럼 흙과 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도 하늘의 창이 열리고 그 많은 비가 내려와서 지구의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다.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물도 많다.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된 공룡도 살과 뼈를 가진 동물이었다. 단 둘째 하늘에 속한 원료로 창조되었기에 지구의 동물들과는 성분이 달랐다. 그래서 공룡의 뼈 화석을 조사해보면 매우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공룡 뼈들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이 매우 단단한 뼈 구조를 갖고 있다. 지상에 코끼리, 사자, 말 등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그런 화석들은 나오지 않을까요? 왜 공룡의 화석만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나옵니까? 그것도 전 세계에? 공룡 박사의 질문에 내 두 눈이 번쩍 뜨였다. 내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었다. 공룡 학자들이 이런 것을 믿고 연구했더라면 공룡 연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잠시 공룡 박사의 설명을 더듬어 보았다. 공룡은 애초에 지구가 아닌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애완동물이었다. 지구는 한정된 육의 공간이지만 에덴 동산은 끝없이 넓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룡을 그처럼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 주셨다. 에덴 동산의 것이 모양과 모습은 같아도 지구의 것보다는 굉장히 크다. 과일도 크고 모든 것이 다 크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형체를 달리해서 다양한 종류의 공룡을 만드셨다. 그 중에는 보통 동물만한 크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컸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룡의 원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룡은 원래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뒤 흉측하게 변형된 것이다. 루시퍼처럼 저주받아 버리니까 흉측하게 변했다. 아시겠지만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 가장 예쁜 천사였죠. 그런데 저주받아서 공중권세 잡은 제2하늘로 쫓겨났을 때는 흉측하게 변해버렸어요. 공룡 박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덧붙였다. 그 중에는 변형이 덜 된 공룡도 있어서 컬러 공룡 화석도 발견됐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죠? 컬러 공룡, 변형이 덜 된 공룡입니다. 컬러, 색깔 있는 공룡이죠. 그 화면을 보자 불현듯 뇌리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언제였던가 한국일보에 중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흔히 회색 등 칙칙한 색으로 묘사되어 온 공룡이 오렌지색과 흰색 깃털로 치장한 화려한 모습을 지녔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것이었다. 공룡은 항상 아담 곁에서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 아담과 함께 놀아주었고 이동할 때는 아담을 등에 태우기도 했다. 아담은 공룡을 타고 이동할 때면 비행체를 탈 때와는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다.
더구나 공룡은 아담과 대화가 통했다. 성질이 유순하면서 매우 단순하여 아담의 말을 순순히 잘 따랐다. 그러나 공룡이 아담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만큼 지혜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단순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몇몇 장면들을 떠올려 보았다. 공룡을 타고 있는 아담의 모습,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비행체와는 다른 재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다시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다.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숫자도 늘어났다. 에덴 동산은 지구보다 훨씬 넓은 곳이기에 공룡의 수가 늘어나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룡이 모두 지구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룡이 지구로 쫓겨났다고요? 내 질문에 공룡 박사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공룡은 선악과를 먹으면 그룹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말을 수긍하지 않은 공룡에게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공룡 박사는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면서 덧붙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공룡에 대한 내용이었다. 셋째 하늘에 속한 영물인 그룹과 달리 공룡은 둘째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원의 개념에서 보면 그룹은 3차원에 공룡은 2차원에 속하죠. 둘이 아담을 돕는 분야도 달랐죠. 그룹은 아담을 호위하고 에덴 동산을 지켰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룹들 중 머리급들은 아담을 호위하며 어디를 가든지 동행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경계를 담당하는 그룹들과도 긴밀히 교통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은 아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명이었다. 반면 공룡은 아담에게 애완동물과 같은 존재였다. 그저 때때로 함께 놀며 즐거움을 얻는 대상이었다. 이처럼 아담을 돕는 면에서도 그룹은 공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물론 에덴 동산에 공룡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두머리 격인 공룡이 이처럼 아담과 절친한 관계였다. 공룡 박사는 내게 얼마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나는 자유롭게 공룡 박물관을 둘러볼 수가 있었다. 공룡 박물관은 공룡 박사가 주관하는 곳이었다. 아담이 지구를 왕래할 때에 그룹은 동행했지만 공룡은 함께 할 수가 없었다. 그룹은 영물이기에 자유자재로 지구를 왕래할 수 있었다. 반면 공룡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만일 지구에 가려 한다면 아담처럼 비행체를 타야 했다. 그러나 공룡이 굳이 아담과 함께 지구를 왕래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공룡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공룡은 아담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담과 늘 동행하는 그룹을 부러워했다. 공룡이 사람처럼 인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아담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공룡은 아담이 함께 해줄 때는 좋았지만 그룹과만 동행할 때는 좋지가 않았다. 그룹에 대한 공룡의 부러움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커졌다. 사람이 키우는 애완동물도 서로 시기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개도 그렇고 짐승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꽤 많다. 만일 한 집에 여러 마리 개들이 있다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한다. 공룡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에 특별히 창조하신 동물이었다. 제2 하늘에 있는 공룡은 지구의 동물보다 머리가 훨씬 좋았으며 아담과 교감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룡은 지혜 등 모든 것들이 훨씬 뛰어났다. 따라서 공룡은 아담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룹을 부러워했던 것이다. 공룡 안에 생겨난 부러움은 점차 쌓여서 도가 넘을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공룡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원래 악한 성분은 없었다.
그런데 부러움이 계속 쌓이다 보니 급기야 시기 질투라는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룹과 공룡의 역할은 엄연히 달랐다. 공룡이 그룹의 역할을 못하듯이 그룹 역시 공룡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룡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었다. 그런데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품으니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